레전드다. 처음에 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굉장한 논란이 됐었어요. 이것이 진짜 한복인가? 기모노가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한복이 저렇게 뭔가 노출이 많고 저런 식으로 연출을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문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약간 일본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 문양은 우리 한국의 전통 유물인 궁중 보자기에서 따온 문양이거든요. 그냥 봐도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기모노나 치파오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의 형태예요. 근데 우리 한복 같은 경우는 보통은 투피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아우터를 덧입는 형태고 실루엣 자체도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 들어보니까 완전 다른 옷인 느낌이 확 오죠. 맞아요. 비교해보니까. 그때 그 의상인가 봐. 어머, 어머. 진짜요? 저 옷이 저 옷이야? 네. 어머, 지금 어머, 여기 나온 옷들이 이제 제니 씨와 로즈 씨가 입은 의상인데요. 이 제니 씨 옷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님이 입고 계시는 배자의 한 종류. 네. 그리고 도포를 모티브로 한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로제 씨가 입은 것 같은 경우는요. 이 윗도리는 예전에 무사들이 입던 천릭이라고 하는 옷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안에 보이는 탑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 안에 탑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가슴가리개라고 하는 속옷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뭔가 둘러 입은 것처럼 이런 효과를 주고 또 화려한 문양을 넣어서 겉옷으로 재해석한 그런 옷입니다. 야, 너무 예뻐요, 너무.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저거 이제 그 도포를 네. 남자들이 보통 입는 옷 아닙니까? 맞아요. 도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주로 선비들이 입던 그런 옷이죠. 근데 여자 옷으로 맞아요. 재해석을 하신 거예요? 네. 뭔가 여성들이 남성 옷을 입고 남성들이 여성 옷을 입고 이게 일반 패션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인데 한복은 되게 특이하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천릭 같은 경우는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름이 자잘하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주름이 잡힌 치마 형태와 저고리의 형태가 합쳐진 것을 천릭이라고 하고요. 언뜻 보기에는 도포랑 천릭이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둘의 그러신가요?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결정적인 걸까요? 차이는 일단은 이렇게 상의와 하의가 나누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도포 같은 경우는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다르다. 그러네. 저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딱 확실히 느껴진다. 다르죠. 예쁘다, 예쁘다. 아니 사실 설명 듣기 전에는 둘이 그냥 같은 옷인 줄 알았어요. 오, 저도요. 근데 다른 옷이군요. 다르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 아,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한 한복 명칭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저기 가운데 보시는 건 다들 깃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명칭은 잘 모르시죠? 손이 들어가는 부분. 소매. 수구. 이걸 수구라고 해요. 손 구멍이네요. 손수요. 수구. 수구. 그리고 보통 한복이 이렇게 소매 밑쪽에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를 베레라고 해요. 베레. 네. 그래서 그런 명칭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80년대 유행했던 붕어베레. 붕어베레? 붕어베레. 왜 붕어 한복이라고 하지 않나요? 붕어 들어보셨어요? 몇 년생이세요? 붕어베레?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긴 한데요. 베이비실 붕어베레. 그린베레는 들어봤어요. 그게 붕어베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름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옷깃에 있는 저 하얀 부분의 명칭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 그거. 동전이 동정 맞아요. 동정. 아, 뭐라고요? 동정. 진짜로? 동정? 우와. 동정이라고 하는 거.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지식둥의 결과입니까? 약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어설프게 던졌는데 맞아요 해서 자신감 얻었어요. 사실 동전이라고 하셨거든요. 동전이요? 아, 프레임이요? 예민한 동정. 정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종이로도 만들었고 지금 뭐 실크로도 만들고 옷감으로도 만들어서 빨 수도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됐어요. 너무 예뻐. 동정.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여자 한복의 구성인데요. 치마 저고리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장옷은 여성들이 외출할 때 이렇게 그렇게 덮어서 덮는 거? 맞아요. 아씨들. 아씨들이. 이렇게 덮고 가잖아, 살 보면. 후디처럼 쓰고 다니는 후디 저고리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남자 복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도포, 바지, 저고리, 그리고 갓. 옛날에는 갓끈도 지금 저희 마스크 줄처럼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 알록달록한 것도 있어요?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약간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장식을 한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대나무 남자들도 같은 꾸미는데 거 관심이 많았나 봐요.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남자들 옷 유물 보면은요 여자들 거보다 훨씬 더 화려한 경우도 많아요. 공작새 깃털 같은 거죠. 패션 비플. 그렇구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그 킹덤. 킹덤에서 갓 보고 다들 아마존에서 갓이 엄청나게 팔렸대요. 아, 진짜요? 외국인들이 갓을 사요? 아니 갓이 너무 멋있다고. 한국은 이 쓰개의 나라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분들 그거 사가지고 쓰고 다니나요? 대박. 할로윈데? 할로윈이나 뭐 이런 코스프레 할 때 많이 쓰시고 실제로도 그냥 많이들 쓰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아이템들. 액세서리들 어. 족두리도 있고 댕기도 있고 놀이개 종류가 있는데 지금 하은님이 치마에 뭐가 하나 달려있죠? 네. 쟤를 놀이개라고 해요. 아, 이게 놀이개예요? 네, 놀이개예요. 놀이개 형태를 저희가 조금 재해석해서 패브릭으로 만든 거예요. 아,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저 놀이개는 뭐 하고 놀아요? 그래요? 왜 놀이개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놀이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고름이라든지 저렇게 치맛자락에 달아서 네. 뭔가 진짜 말 그대로 장신구의 역할을 하는 아. 거죠. 진짜. 딱 하나 좀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한 게 있었어요. 바로 좀 고정관념을 타파를 해보자. 왜냐하면 한복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특별한 날,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에 입어야 될 것 같고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단아하게 연출해야 되고 그걸 좀 깨부수고 싶더라고요. 일반 패션 의류처럼 요즘은 아예 뭐 성별이 없는 옷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싱가폴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리일 디자이너님도 바지 정장을 여성복으로 만드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김연경 씨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네. 와. 그 옷을 만드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복 원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옷을 만들 때 한복 원단을 사용하면서 공식 석상에 갈 때 이제 바지 정장을 여성분들께 주로 해드렸어요. 멋있어요. 디테일이 살아있다. 여기 지금 소매 이렇게 뭔가 한국적인 문양이 또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소재 진짜 이쁘네요. 저 판자만. 그게 소스가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눈을 뗄 수가 없다. 약간 좀 되게 섹시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풀어헤치면서 저기 막 보름달이 크게 떠 있고 밤에 분 거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어떤 그런 옷이 참 보름달을 풀어헤친. 이게 모든 분들이 전통적인 어떤 한복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진짜 아 이게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는 게 진짜 큰 의미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전통의 어떤 요소에서 오는 문양이라든지 패턴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보자기 문양인데요. 봉황문 인문보라고 해서 예쁘다. 봉황 문양이 들어간 보자기라는 뜻이에요. 저게 봉황 한 쌍이거든요. 이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예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마음을 대표하는 상징 같은 거. 맞아요. 네. 고귀하고 뭔가 상서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일상적으로. 궁중에서 이렇게 뭔가 소중한 거를 감쌀 때 썼던 보자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끈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태평 장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순장이 한문도 보실 아니었구나. 수 있어요. 긴 봄처럼 뭔가 태평한 그런 거를 원하는 궁궐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그쵸? 네. 저도 이걸 봤을 때 너무 이제 띵 맞은 것처럼 진짜. 이런 게 있었어. 이거 무조건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일까요? 해야겠다. 이 전통 문양이 어떻게 한복으로 재탄생됐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예. 좋아요. 되게 화려하다. 나는 이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오. 소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네요, 이렇게 색깔이 보니까. 그대로 살아있죠? 근데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화려한 게 있는 거야. 그러네. 오. 요거를 이제 다나 디자이너님이 약간 변형을 주셨네요. 네, 저희 감성을 넣어서 새롭게 재해석해가지고 디지털 프린팅을 한 건데요. 진짜 너무 예뻐요. 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문양 중에 하나가 이 국화 문양입니다. 도배 벽에다 바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벽지. 그 도배제요.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벽지. 와, 신기해. 지금 여기 보이는 것도 국화고요. 보라님이 입고 계시는 옷도 도배지에 있는 국화 문양이에요. 아, 네. 국화를 국화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로 표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국화인가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그거는 이제 빗살 화초문 격자문이라고 미나리. 해서 좀 뭔가 그냥 화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저런 게 진짜 우리나라 거 맞아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진짜 우리나라 그래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이렇게 있어? 몰랐던 별게 거를 있어. 알게 되는 과정이 이제 전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중 문화만큼은 정말 우리도 손색 없이 화려하고 그러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문양 이외에도 또 하나 제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네. 바로 이 재단법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선 들어간 것도 입체재단의 특징인가요? 오른쪽에? 맞아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게 사람 몸에 꼭 맞게 사람 몸이 곡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재단법은 아주 직선적이란 말이죠. 네모가 이어져서 소매와 몸판이 되는 지금 제가 입은 것도 평면 재단이에요. 근데 네모가 모여가지고 된 건데 제가 왜 이 재단법을 쓰냐면은 되게 옷이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네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 몸에 꼭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입는 사람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고 입는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체화된다고 해야 되나요? 또 하나 좋은 점은 좀 친환경적이에요. 원단 유실량이 적어요. 확연히 적어요. 왜냐하면 네모로만 재단을 하니까 곡선으로 사투리 하는 버릴 게 게 별로 없네요. 맞아요. 재단에서 다 그렇죠. 잘라버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자투리도 네모의 형태로 남기 때문에 우리가 댕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또 재탄생시킬 수 있는 진짜 거죠. 좋다. 와, 장점이 진짜 분명하다. 환경까지 생각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한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단아하고 뭔가 노출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거가 어떻게 한복이라고 얘기하고 세계에 나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라고 또 반대쪽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엄연히 그분들도 협회가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모임도 맞아요. 있으시고. 저도 좀 걱정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쵸. 전통 한복을 고수한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어디서 뿅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로 이 한복 세계화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장관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가치 표창을 받으셨던 공로상을 받으신 김인자 장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긴장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복은 80년대 이후로 조금 점점 더 뭔가 관심을 못 받고 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주고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열리신 분이네. 네. 저는 문득 또 리얼 디자이너님 이또 전통적인 어떤 한복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장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한복 원단으로 정장도 만들어보고 다 해보셨대요. 해봤는데 네가 타이밍이 좋고 해서 하는 거니까 너 때문에 한복 시장도 이렇게 커지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응원을 힘을 많이 실어주고. 네. 아, 우리는 걱정한 것과 좀 달라요, 진짜. 대인배들이 많으시네. 네. 우리가 너무 속이 좁았네 다들. 한복 정장을 만드는 우리 김리을 디자이너님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내가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동대문에 가서 한복 원단을 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장을 들고 옷을 만들러 다녔어요. 그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복 정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만들어주는지, 양장을 만드는 데를 가야 하는지, 한복을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이게 두 개가 다른 게 양장을 만드는 데 원단들은 요즘에 원단이 잘 나와 있잖아요. 한복지가 미어져서 원단이 달라서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럴 수 있겠다. 한복을 하는 데는 또 평면 재단을 하니까 이제 양장을 아예 못 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가능한 데를 찾으러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나 찾아가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계속 그냥 다 돌아다니고 네. 다 여쭤보고 다니신 거예요? 네네네네. 어딜 맨 처음에 가실 것 같아요? 그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동에 가서 한복 대여를 제일 많이 하는 집 앞에 카페에 앉아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만드는 데를 좀 알고 싶다. 맨 처음에 거기 가서 물어봤는데 알바생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였어요? 일단 뭐 책을 본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돌다 보니까 예전에 대통령 한복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돈도 많이 안 받고 그냥 내가 해줄게 하고 그건 알려주시더라고요. 옷은 만들어 줄 텐데 네가 패턴이라는 걸 떠와야 돼. 그래서 패턴실을 소개시켜 주시고 패턴실에 가가지고 패턴을 떠서 이제 갔는데 부자재도 사와야 돼. 많구나. 맞아요. 평화시장이랑 그치, 부자재. 맞아요. 네. 단추도 해야 단추. 되고 지퍼도 해야 되고 실도 해야 되고. 그냥 공장에 가면은 그걸 만들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걸 다 가져가야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걸 또 직접 발로 뛰면서 하셨던 7년 거예요? 동안 네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되게 황당해 하셨겠네요. 정장 들고서 이대로 이거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맞아. 네, 네. 완전 그랬었고 그때는 가진 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약간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진 건 열정 하나뿐이었다.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항공사의 기내지인데 볼 수 있습니까? 우와. 본것 같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네네 우와. 이 화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하회탈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네. 소품 활용을 정말 그러니까. 잘하시네요. 확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우리 정혜집 네. 이번에 한국판이 나오면서 그쵸. 하회탈을 썼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이 네. 더 먼저였다. 그쪽보다 먼저 하셨다. 이거 뭐예요? 와. 근데 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아코. 네, 이거는 음료 회사죠. 대한민국 에디션이 나와서 병도 바뀌고 그 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델이었던 지코 씨의 옷을. 네. 영상을 한번 보실래요? 네. 어머. 하늘과 파란색보다 여름이 담긴 병에 차갑게 땀이 맺혀 Searching for meaning We all need to refresh 숨죽이며 기다려 진짜 멋있다. 멈춰 외쳐 이거를 리을 디자인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게 리을 보이네. 어떻게 옷을 이렇게 풀게 아이디어 좋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영감을 어디서 받냐 그러는데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주다 보면은 거기서 다 기준점이 있어요. 하지 이건 안 말라는 되고 거. 맞아요. 이런 점 부각시켜 주시고. 그 나라마다 좋아하는 색도 있고. 써선 안 된 색도 네, 있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진 대로 영감을 그것도 받고. 재밌네요. 네. 하면 안 되는 것만 빼면은 다 좀 개 아이디어가 안 남아요. 떠오르는군요. 그러네. 전통 원단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정장으로 가셨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추구하고 계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제 이름이 왜 리을인지 아시나요? 본명이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나 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시라고 그러네. 들었어요. 자음도 수많은 자음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지읒이나 이응이 분명히 아니었을까? 아니고. 그리고 또 한복 뭐 한국 이러면 히읗도 괜찮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뱃속에서 이제 리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었나. 넷째시지 않았나. 희영님이 네, 귀여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둘째 형님 니은. 네? 디귿이 형님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네. 외국 여행을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이게 외국인 친구들이 훈민정음이 되게 위대한 그 일자인지는 되게 많이 아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여주면 그게 훈민정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딱 리을을 보여줬을 때 이거 네가 알고 있는 숫자 2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리을이라는 글자야.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리을이라는 한글로 바뀌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을입니다. 의미가 있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화를 디자인하는 문화 디자이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꿈이 엄청 크시네요. 진짜 멋지네요. 어쨌든 시작은 한복 정장이라는 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한국 문화들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와 진짜 와, 멋있다. 멋있으시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 한복은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밥이요? 밥은 우리나라의 이 유구한 역사 동안 항상 우리의 주식이었어요. 제가 만드는 한복도 이 형태라든지 이 소재라든지 지금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을 시키고 있고 하지만 이 핵심 가치는 전통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밥이라고 정의를 내려봤고요. 멋져요. 멋지십니다. 저는 21세기 한복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통 한복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21세기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녔다. 기억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입고 다니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